안녕하세요, 셰런입니다. 오늘은 지문과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영상은 국어 독서 공부에만 적용된다기보다는 전 과목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꼭 이해하시고 적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수능 지문은 트랙 1, 2를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 그러나 트랙 1에 따라서 독해 요소를 찾아 네모치고 밑줄 긋고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을 치더라도 맹목적으로 이 작업을 따라하면 독해력이 잘 늘지는 않는답니다. 저도 수험생 때 국어학원을 정말 열심히 다니고 필기도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슬프게도 성적은 노력에 비해 잘 오르지 않더라고요.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렇듯 노력은 왜 우리를 배신하는 걸까요?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자면 맹목적으로 수동적으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독해력을 높이고 싶다면 의식적인 읽기를 통한 독해 습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감에서는 이것을 지문을 패턴화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문의 패턴화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볼게요. 궁금하죠? 이감이 말하는 패턴은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습관적인 정보로 일종의 스킬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정보 처리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들어온 정보는 단기 기억에 저장된 후 또다시 호출하지 않으면 휘발되고 말아요. 그러나 패턴화를 통해서 장기 기억에 저장을 하고 의식적인 연습을 하면 아예 습관으로 안정되게 되죠. 체스를 둘 때에도 연상되는 패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를 하게 돼요. 이유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표준적인 패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AI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떤 수열의 규칙성,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글을 읽을 때 지문의 인문, 사회, 예술, 과학, 기술 등의 제재별, 혹은 비교, 대조, 병렬, 인과 등의 구조별, 혹은 개념, 관점, 문맥, 주제 등의 독해 요소별 등의 패턴을 내면화한답니다. 그리고 아예 독해 습관으로 자리 잡아 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빙고! 어떤 지문을 만나도 독해에 있어서 천하무적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의식적인 연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1만 시간을 연마하면 된다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장을 전복시킨 게 바로 이 책인데요. 제목만 봐도 그렇죠? 1만 시간의 재발견이니까요. 양적으로 1만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마 과정에서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 효과적인 심적 표상을 개발하고 또다시 그 표상을 바탕으로 의식적인 연습을 하고 그걸 반복해야만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적 표상이라는 게 바로 패턴화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 예를 들어보겠어요. 친구들 중에 게임을 수준급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혹은 말을 상당히 조리 있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이 노련하게 손을 움직이고 거침없이 말을 하는 것은 그 분야에 있어서 자기만의 습관, 즉 패턴화가 잘 되어 있어서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실까요? 오래된 경력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능할 거라는 착각.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거나 많은 문제를 풀어본 학생일수록 공부를 잘할 거라는 착각. 이것들이 사실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많이 풀어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패턴들이 많이 있느냐가 결국 시험을 치를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어떤 분들한테는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문을 패턴화한다는 개념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내 머릿속에서 실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을 하면서는 제대로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이해를 시켜볼까 합니다. 이 지문은 2018학년도 육모에 출제되었던 기술 지문인데요. 이런 지문을 읽을 땐 머리에 어떤 패턴을 떠올리는 것이 정보를 장기 기억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각 컴퓨터들은 IP, 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 만들어지는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한다. 주요 개념이 나왔네요.
프로토콜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규약으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구현된다.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별별별 126, 63, 1처럼 점으로 구분된 4개의 필드에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이 주소를 중복 지정하거나 임의로 지정해서는 안 되고 공인 IP 주소를 부여받아야 한다. 공인 IP 주소에는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IP 주소와 번호가 변경되기도 하는 유동 IP 주소가 있다. 공인 IP의 하위 개념으로 고정과 유도 IP를 분류할 수 있겠죠. 유동 IP 주소는 DHC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 부여된다. DHCP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 요청을 받아 주소를 할당해주고 컴퓨터가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소를 반환받아 다른 컴퓨터가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편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사설 IP 주소도 있다. 사설 IP 주소는 그럼 공인 IP 주소와 같은 레벨로 분류해줘야겠어요. 이렇듯 여러 개념이 층위를 달리하며 분류 체계를 형성하고 있죠. 이럴 때는 분류 분석적 패턴을 떠올리며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요. 독해를 함과 동시에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파악하면서 머릿속의 개념 간의 관계 구조도를 그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지문은 2016학년도 수능 B형 과학 지문인데요. 어떤 물체가 유체 속에서 낙하하는 현상이라는 복잡한 자연 현상을 중력, 부력, 항력이라는 개념들 간의 관계로 설명하는 글이죠. 그중 항력에 대해 묘사한 단락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물체의 유체 내 정지해 있을 때와는 달리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하는데 이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항력의 개념과 작용 방향의 얘기가 나왔어요.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이에 상응하여 커진다. 항력은 마찰 항력과 악력 항력의 합이다. 이렇게 수식을 표현해야겠네요. 마찰 항력은 유체의 점성 때문에 물체의 표면에 가해지는 항력으로 유체의 점성이 크거나 물체의 표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수학적 패턴화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압력 항력은 물체가 이동할 때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이에 의해 생기는 항력으로 물체의 운동 방향에서 바라본 물체의 단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런 글을 읽을 때에는 수학적 패턴을 떠올리며 읽으면 효과적입니다. 익숙해지면 처음 읽으면서도 이렇게 필기가 가능해지고 더 패턴화되면 필기를 하지 않고도 머릿속으로도 이미지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예로요. 이런 패턴화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래의 지문은 저희 이감 시즌 1-5에 있는 이감 모의고사 입문지문 중의 일부인데요. 앞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도덕적 판단의 근거가 우리의 감정에 있다고 주장한 휴은 양심을 도덕적 사안에 대한 일종의 감정적 태도로 간주하였다. 우선 그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구분하는 선과 악이란 그러한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나 사람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승인 감정과 부인 감정의 소산이라고 보았다. 선과 악이란 즉 A란 행위나 사람 자체의 속성 B가 아니라 관찰자의 감정의 소산 C다 라고 진술하고 있죠. 이런 A란 B가 아니라 C다 라는 패턴을 많이 본 학생들은 눈치를 챕니다. 굳이 이렇게 진술하는 건 뒤에 문제에서 B와 C의 차이점을 이직하며 읽었냐를 묻겠구나 하고요. 이 패턴을 눈치챈 학생들은 해당 문제의 답을 아주 신속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문장까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즉 우리의 감정이 승인하는 것은 선이고 우리의 감정에 부인하는 것은 악이다. 유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행위는 선으로 여겨지고 불쾌한 감정을 자아내는 행위는 악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변주에 의한 상술의 패턴화도 눈치챌 수 있어요. 보통 이런 변주된 진술은 누구누구의 견해에 대해 적절한 것은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의 선택지로 잘 등장한답니다. 특히 보기 사례에 적용할 때 이게 근거가 되어서 선택지에 등장할 거라고 눈치챌 수도 있겠죠. 이 외에도 지문을 읽을 때 트랙 1의 독해 요소나 트랙 2의 제재별 주제들에 대해 의식적인 훈련을 하면서 머릿속에 표상을 만들며 읽다 보면 패턴이 자리가 잡히게 되는 임계점이 오게 돼요. 그럼 그 임계점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정말 뛰어난 수준의 독해 능력을 가지실 수 있어요. 패턴화에 대해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된다, 혼자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간슬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독해 요소를 한번 정독해보는 겁니다. 거기엔 이감의 트랙 1, 2 훈련법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존의 지문을 읽던 방식이 아니라 그 이론을 의식하면서 지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학습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야 발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반복해서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쉬게 되면 뇌의 활성이 중지된다고 해요. 그러니 의식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지문과 패턴 도움 되셨나요? 오늘의 공부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중간 목표와 최종 목표라는 제목으로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조댓구 부탁드려요. 조댓구는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입니다. 감사합니다.